왜냐하면 같이 사시는 분이 남성 여성 다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아름다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슴이 좀 설레고 좀 두근거리지만 열심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많으시네요. 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어요. 자, 오늘 제 스토리가 아마 저의 오늘 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여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저희 엄마의 삶, 할머니의 삶을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저희 여동생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엄심아, 간호사 취직 잘 됐대? 그 말 한마디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자, 간호사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여러 파트를 돌게 돼요.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이런 파트를 돌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여자잖아요. 그럼 여자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뭐 때문에 여자랑 남자를 구분하는 걸까? 또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다른 점.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왜 아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선택을 했고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애를 낳는 장면을 보게 되죠. 간호사 때. 어떤 애들은 기절도 하거든요. 보면서. 기절도 하는데 저는 본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가 태어나는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에 내가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조산사가 되었어요. 조산사. 이제 애받는 사람이죠. 그 시절만 해도 조산사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조산사,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1년 동안 조산사 트레이닝을 하면서 애를 열심히 봤습니다. 자, 애를 받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이제 결혼을 하고 저도 출산의 과정을 참여하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든 고통을 뭐라고 하나요? 출산은 산통이라고 하잖아요. 산통.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아프나. 그죠? 이런 산통의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만약에 우리 엄마가 애한테 이렇게 아프대? 라고 했으면 애를 안 낳았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몰랐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산모들한테 출산할 때 그 많은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산모교실을 운영하면서 라마주교실, 소폴로주교실 이렇게 분만교실을 운영하면서 출산 과정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출산을 했고 아이를 낳고 출산과 또 하나 우리가 모유수유를 하잖아요. 다 애를 낳았으니까. 자, 모유수유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가 잠도 안 자잖아요. 그래서 잠 한 번 붙잡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앞길이 보이지 않는 모유수유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엄마들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이것도 내가 배워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들이 육아와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모유수유를 배웁니다. 제가 그때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3천만 원인데 그때가 한 2003년 정도 됐어요. 3년? 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연봉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모유를 배웁니다. 1년 동안 배워가지고 이거다. 유레카. 이거구나. 이게 우리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임신, 출산, 육아의 시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 병원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있으면 월급이 오르지 않아요. 제가 산부인과 가족과정을 할 때도 처음에 과장이라는 그 직함을 받고 제가 스카우트 됐을 때부터 거의 한 7년가량 있었는데요. 7년 동안 페이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닌데 왜 페이는 안 오르지? 북한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담실을 오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산부인과 원장님하고 딜을 했습니다. 저 산부 상담실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 내에 산부 상담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근데 싫으시대요. 싫으시다 그래서 제가 바로 퇴사를 결정하고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자, 오픈을 했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뭘 시작하면 너무 두렵잖아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셋이었거든요. 저희가 셋인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만만치 않은데 과연 내가 오픈을 해서 우리 아이들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과감히 결정을 하고 오픈했는데 이게 진짜 유레카였어요. 아니 오픈한 지 15일도 안 됐는데 병원에 다니던
이제 자영업을 해야지 돈이 되는구나. 평생 직장 다녀가지고는 집도 한 채 못 사겠다. 애랑 겨우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와, 나 정말 선택을 잘했어. 라고 하면서 상담실 운영하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일했죠. 9시부터 10시까지. 정말 전만 짰어요. 모유 상담실이랑 모유만 열심히 짰거든요. 그렇게 짜면서 육아와 함께 병에 가던 도중에 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산모들이 영양실조에 많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뼈골 빠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정말 수유를 하면 뼈골이 빠져서 부러져서 오더라고요. 발가락이 부러져서 오고 손가락이 부러져서 오고 그러면서 저도 식사를 많이 못했고 건강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어디 알약 같은 거 없을까? 빨리 먹고 일하게. 왜냐면 점심 먹는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굶는 가반을 사였거든요. 우리 왜 베트남 스포츠는 열심히 일할 때 김밥 한 줄 드시고 하루 종일 다니셨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거야. 그래서 주말은 무조건 자야 돼. 안 그러면 포기포기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제품을 전달받고 딱 가루를 타먹는 그 모습 하나를 보고 저거다. 바로 저거야. 저거를 먹으면 한 5분 만에 먹을 수 있겠어. 저걸 먹고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 하고 그때부터 제품을 섭취하면서 제가 만성피로 증후군이 없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마지막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제 삶에서 이런 분만과 여성의 삶에서 다 겪죠.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이 과정이 모두 나의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오늘 강의 들어오신 분들도 내가 지나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나 여자야. 뭐가 다른가요? 남자와 다른 점 알아야 되겠죠? 자, 뭐가 다르죠? 무슨 장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자궁이 되잖아요. 자궁. 자, 저기 그림 보이시죠? 자궁 써있죠? 자, 자궁 앞에 방광이에요. 방광. 제가 좀 이동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방광이에요. 방광. 여기가 뭐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장이에요. 응아가. 자, 주먹 한번 들어볼까요? 주먹. 자, 내 자궁의 크기예요. 내 자궁은 요만합니다. 커요? 크신 분들고 작으신 분들 계시겠죠? 자, 요만한 자궁이에요. 자, 이만한 자궁 몇 그램 될까요? 한 30g? 계란 하나 정도? 자,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몇 킬로 나와요? 굉장히 많이 커지죠? 거기에 아이만 있나요? 자궁 안에? 양수. 또 태반이 한 1kg 정도, 500g에서 한 1kg 정도 태반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막달이 되면 우리 자궁은 1000배가 커져요. 1000배.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죠. 자, 여기 여성분들 밑에 나 똥배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똥배. 있죠? 자, 있어야 돼요. 자, 왜 있어야 되냐면 자궁 커졌잖아요. 커진 데가 줄어들면 자궁이 우리가 근육이 늘어났기 때문에 똥배가 나와요. 자연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가 자궁이 커지면서 자꾸 소변이 마렵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그리고 애날 때 어떻게 해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주잖아요. 자, 어떻게? 똥 누듯이, 그죠? 똥 싸듯이, 똥 싸세요, 똥 싸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만할 때 엄마 똥 싸세요, 똥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왜냐면 그 느낌이 그 느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분만하기 전에 다 관장하잖아요. 관장하는 게 여기 직장에 들어있는 변을 다 없애고 있어요. 변화, 직장에 있는 거 뭐예요? 다 균이잖아요. 세균. 세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묻힐까. 그래서 다 이렇게 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궁이 있는데 자궁 이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허수아비처럼 머리 없는 허수아비 같죠? 그렇죠? 머리 없는 허수아비처럼 생겼어요. 자, 그러면 임신은 어디서 될까? 자, 정자와 난자가 어떤 오작교에서 만날까? 어디서 만날 것 같아요? 어디서? 자궁 안에서? 나팔관에서 만나요. 나팔관에서. 나팔관의 굵기는 머리카락 굵기예요. 머리카락 굵기. 자, 우리 인간의 세포 중에서 가장 큰 세포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세포.
점 있죠. 점 찍혀 있잖아요. 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점 있죠. 점보다 작아요. 자, 그런 난자가 우리가 된 거죠. 자,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나팔관이 이렇게 펄럭펄럭 이렇게 끝에 다리에 펄럭펄럭 하듯이 있고요. 그 뒤로 보면은 이렇게 난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난수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난자가 들어있어요. 난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이죠. 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여자아이 보면은 이렇게 알을 품고 태어나요. 자, 품고 태어나는데 이 알을 다 쓰면 완경. 맞아요. 폐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을 다 쓰면 폐경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씩 가보시면 되죠. 근데 이래 나팔관에 문제가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되죠. 자, 정자가 자,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자, 열심히 들어오는데 이 자궁벽을 타고 진로 정자가 들어오면 자궁 공부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점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점액들, 그리고 여기에서 점액 굉장히 분비되거든요. 얘들은 이물질이에요. 그죠? 바이러스랑 세균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내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엄청 막아요. 막기 때문에 가장 큰 센 놈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정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는 보통 한 20 정도 들어오는데 한 3억 마리 정도 돼요. 3억 마리. 자, 3억 마리와 난자 하나가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 3억 마리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굉장한 경쟁력이죠. 이렇게 경쟁력이 치열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이 일인 거예요. 정말 생명으로 태어나는 건요, 너무 기적과 같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자 난자가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정자의 생존 시간은 3일이에요. 길어야 3일. 내 몸에 들어서 3일 지나면 얘는 이제 돌아가셔요. 자, 그럼 난자의 생존 시간은 24시간. 24시간 안에 일이 벌어져야 돼. 24시간 안에. 자, 배란이 되고 24시간 이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얘는 의미가 없죠. 생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저기 나팔관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나팔관이 좁아졌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 안에서 애가 태아가 자라거든요. 자라서 공간이 너무 작죠. 머리카락 같은 애가 이게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터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자궁의 임신. 자궁의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관에서 터져서 자궁의 점이 터지면 출혈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망할 수 있어요. 저 조그맣게.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을 다 만나죠. 자녀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동생도 계실 거고, 딸을 키우는 엄마도 계실 건데, 이 자궁의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궁의 건강해야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굉장히 쓰고 있는 장이잖아요.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걸 건강을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이 된 애는 열심히 2분열, 4분열을 해가지고 자궁 안에 와서 착상을 해요. 자, 이렇게 착상할 때까지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강의가 끝나면 자, 호르몬을 알아요.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두 가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에스트로겐. 맞아요. 내가 여자인 이유는 자궁이 있고 이 호르몬이 나왔어요. 자, 남성분이 만약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분이 있죠.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남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성 호르몬은 여성을 아름답게, 여성답게 하는 거고요. 월경, 우리 생리하잖아요. 생리. 이 생리를 안 하면 이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나오지 않으면 생리를 하지 않아요. 생리 안 하면 좋아요? 좋아요? 좋으신 분 계세요? 생리 안 하면 나 너무 좋겠다. 그죠? 저도 생리 안 하면 제일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기가 있었죠. 언제? 맞아요. 임신할 때. 생리 안 해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수유할 때도 생리 안 하죠.
싫어해. 언제 완경쯤 됐을 때는 생리 안 하면 싫어해. 지금 한참 젊은 20, 30대는 생리를 이런 거 똑같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쁜데 패드할 시간도 없는데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완경 될 때가 되면 나 생리 안 하니까 이제 여자는 생리는 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 우울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변화가 여성은 여성 같지 않은 몸으로 남성적처럼 변하게 되고 굉장히 우울하게 되고 폐경기증도 되게 심하게 오죠.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완경되지 않고 완경이 보통 연령대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이 된다고 하면 이 완경이 너무 길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60대까지 한다? 이러면 이런 분들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러면 이런 분들은요 너무 오래 나오면 암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모든 거는 동물주가 인간을 세팅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 그래야 질병에서 좀 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기억, 집중력이 굉장히 관여하고 자궁 내벽을 잘하게 그냥 자궁 내벽을 자궁 내막 진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궁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는데 생리 주기가 되면 자궁 안에서 잔디 같은 게 막 자라요. 왜 자랄까요? 수정체를 받아들이기 위한 쿠션, 이부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에스트로겐이 해주는 거예요. 임신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게스테론은 수정이 됐어. 그럼 얘를 잘 지켜내야 되잖아요. 잘 지켜내기 때문에 임신을 끝까지 잘 유지하게 도와주는 애가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요, 임신하면. 근데 월경선 증후군도 얘가 하거든요. 우리가 생리 직전에 많은 불편감도 경험했죠. 그런 경험 거의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전에 아니면 가슴이 너무 부풀고 빡빡해서 건들기만 아프다거나 아니면 막 짜증이 난다거나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거나 막 이런 변화가 있죠. 얘는 다 프로게스테론 뿐이래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호르몬 농도를 잘 조절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 피해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백현이 적겠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난 원래 그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지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많은 과학의 발달로 좀 더 젊고 아름답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저희 여기 이제 같이 유산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죠. 제품들. 뭘까요? 미소필라보. 맞아요. 미소필라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혈당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자도 꿈속을 헤매다가 막 마라톤 뛰다가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이럴 때 제가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호르몬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처방을 받습니다. 제가 의료인이니까. 병원 의료인이니까 처방을 받았는데 입맛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막 3kg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자꾸 들면 체중이 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릎 관절이 완전 나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끊었을 때 저희 제품 미소필라보를 딱 주는 거예요. 제가 바로 바꿔 먹고 방효과 왔어요. 현재도 계속 먹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남편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냥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게 미소필라보입니다.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있고요. 이렇게 호르몬은 우리 여성임을 증명해주는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겠죠? 만약 이런 호르몬이 부족하면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보통 50대 이후에 그런 분들 많죠. 나는 먹는 것도 조금인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호르몬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분들한테 반드시 같이 넣어주시면 다이어트에 이렇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 호르몬 2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성의 생리 주기도 알고 가야 되겠죠. 아까 해주셨으니까. 자, 이제 생리 잘 아셔야 돼요. 내 몸을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자, 생리가 되면 아까 우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배웠죠. 자,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은 다 떨어져요. 왜냐면 생리가 필요가 없어. 이제 생리 나와야 노폐물 나와야 되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난폭이는 뭐냐 하면 알을 난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아기네를 성인 난자가 되도록 키워내는 기간이에요. 그걸 난폭이라고 하거든요. 이 난폭인데 에스트로겐이 많이 올라가요.
여성 호르몬이 막 올라가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리선에 여자들이 제일 예뻐요. 이렇게 생리 끝나고 나면 얼굴이 막 피부도 좋아지고 엄청 예뻐지거든요. 이게 모든 그 암수가 구별되는 그 종목 이런 데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유혹하니까 유혹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올라가고 프로게스테론 떨어져요. 자, 생리 시작하고 나 14일 되면 배란이 일어납니다. 배란. 이제 난자가 이제 성인 다 컸죠. 이제 성숙 난자가 돼서 이제 난자에서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오면서 아까 난관으로 끌어당기거든요. 이럴 때 배란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요. 아까 프로게스테론 왜 올라갔다고요? 임신해야 되니까. 그죠? 임신해서 자궁에서 아이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궁을 증식시켜서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자, 아까 하루 만에 만나서 수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정이 안 됐어. 자,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호르몬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황태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은 일단은 올라간 상태로 임신을 하진 않았지만 다음 생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생리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보면요. 이렇게. 자, 여기 위에 거 LH, FSH 써있죠? 이거는 뇌하수체에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보통 여자, 남자 다 분비돼요. 그리고 남포 호르몬, 황소 호르몬 여기 나오는데요. 난소에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리가 시작하면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건데 생리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쁜 피가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생리는 결국은 여자한테는 해독이라고 보셔도 돼요. 몸속에 쌓여있던 많은 노폐물들이 자궁 안에 이렇게 내막이 자라면서 갖고 있다가 한번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죠. 그죠? 여자가 이렇게 생리를 하면서 노폐물 한 번씩 빼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면 더 오래 살아요. 모유수유도 일종의 해석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난포가 자라면서 이렇게 배란이 되면서 두개 수치 올라갔다가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이제 알이 빠져나가서 얘가 난포가 축적이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난임 환자들 말씀을 드려요. 난임. 자, 난임. 보통 다낭성 난포증후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은 여기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푸는 저기 LH, FSH 있죠? 여기에 배합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어딘가 에러가 나, 호르몬 분비에 에러가 나가지고 이 난포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 난자들이 엄청 많아서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때 보통 자 이렇게 수정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의사들이 처방하는 제품 약이 있죠. 약. 혹시 여기 난임하시는 분, 난임 치료 받으시는 분 있는데요? 없나요? 뭐냐면은 이노시톨이라는 약을 처방해줘요. 이노시톨. 자, 이노시톨이라는 약을 처방해주고 주는데 이거는 저기 황체 호르몬과 F사국 호르몬, FSH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 이노시톨은 뭐냐면요. 지방을 분해해주고 인슐린의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시키는 데도 이노시톨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난임 환자들을 가만히 보면 몸을 잘 보세요. 어떤 몸인지, 어떤 몸이 난임이 잘 되는지 보시면 갑자기 몸무게가 20kg, 30kg 늘어난 사람. 몸무게가 갑자기 늘었어. 그리고 몸무게가 38kg 나가, 성인인데. 자, 어때요? 저체중과 과체중인 사람이 잘 임신이 안 돼요. 다낭성 난포증이 많아요. 자, 결국 뭐냐면 영양소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을 우리가 밖에서 넣어줄 수는 없죠.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서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포도당이 너무 축적돼서 너무 살쪘어. 그럼 체지방이 많죠. 지방이 많으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임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노시톨은 이 지방을 분해하는데 너무도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노시톨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어디 들어있어요? 저희 제품에? 어디? 네, 180하고 헬스팩이 들어있어요. 저 이것도 보고 너무 놀랐죠. 제가 이제 의료인이다 보니까 제품을 볼 때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헬스팩에 이노시톨이 들어있는 거 보고 대박! 그래서 저희 아는 지인들 중에 난임 환자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상모 듣고 제 관리하는 저희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 임신 원하시는 분이 헬스팩을 드셨는데 임신하신 거예요. 대박이죠. 거기에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좀 더 제가 이제 기술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강연 중에도 대박의 또 제품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 정말 대박. 간에 좋은 영양제 180. 거기에 비오틴도 들어있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거기 이노시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 정말 이런 회사 정말 연구가 너무 탄탄하게 기반을 갖춰주는 이런 회사 내가 너무 잘했구나. 내가 처음에 제품을 먹고 효과를 봤지만 이 회사는 알면 알수록 껍질을 까면 깔수록 너무도 완벽한 회사구나. 내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만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흔히 만나죠. 이제 난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 하고 나서 더 늘었어요.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난임 환자를 상담할 때 그걸 유심히 보시면 돼요. 저체중인지 과체중인지 이렇게 먼저 보시고 이분들한테 더 권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생리가 잘 끝나고 임신이 됩니다. 자, 정자와 난자가 오전에서 만났어요.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딱 만나면 반가워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자, 세포 분열을 막 시작합니다. 자, 2배역, 4배역 이게 뭐와 비슷하죠? 여기서 바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재밌죠? 전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가 다 네트워크인 거야. 자, 이렇게 대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수정이 돼서 자궁 안까지 들어와서 착상하기까지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 주기를 28일 주기를 보죠. 28일 주기를 보는데 나 오늘 술기를 어제 했어야 되는데 생리 안 하네. 왜 안 하지? 별일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일 후에 안 해. 일주일 때도 안 해. 이상하다. 혹시 내가 임신했나? 임신은 무섭잖아. 그죠? 애가 셋일 때 내쉬면 어떡해. 그래서 근데 일주일 생리가 나왔어요. 다행이다. 자, 이런 경우 유산일 경우가 있어요. 네.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생리가 늦어졌는데 임신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살짝 있거든요. 약간 속이 미스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좀 빡빡해진 것 같기도 하고 긴가 불안해할 때 생리가 나왔어. 그럼 다행이다 이러잖아요. 자, 이게 유산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아까 굉장히 어려운 확률로 내가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정될 당시에 기형 건강하지 못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스스로 자폭해. 우리 세포 사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세포가 스스로 죽는 거야, 뱃속에서. 그래서 죽어서 유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임신이 되면 이제 아이가 막 뱃속에서 자랍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는 중추신경계. 자, 머리 여기 꼴 위에서부터 꼬리까지 쭉 뼈가 쫙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심장, 피를 막 영양을 보내기 위한 심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심장 소리를 막 들으면 임신 몇 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몇 주 때 얘기하는가요? 6주. 보통 이제 6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좀 빠르게 초음파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4주에도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4주 6주에 이렇게 심장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자기 써놨죠. 중추신경계, 심장이 만드는 시기, 팔, 눈, 다리, 제일 나중에 만들어지는 눈.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지만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애가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초기에 우리가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주의하는 얘기 많이 하죠. 약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예방접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해야 되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를 만들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어떤 이물질, 그 다음에 요즘에 미세먼지 많이 들어오잖아요. 미세먼지. 그 다음에 화학적인 거 많죠. 샴푸, 린스, 또 화장품.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들의 장기가 불안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는 건 보여요. 그죠? 눈으로 보면 손가락이 하나 맞네? 발가락이 맞네? 손가락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어느 쪽이 좀 약간 삐뚤어졌는데 다 보일 수 있죠. 근데 애들이 ADHD나 답변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나중에 태어나서 알겠지만 태어나서도 한참 만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태교 했었죠. 태교할 때 어때요? 자, 모난 거 먹지 마, 썩은 거 먹지 마, 앉을 대로 똑바로 앉아, 모서리에 절대 앉지 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과학적인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교했죠. 영무도 태교를 잘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성장할 때 영양소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한데 요즘에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어때요? 마땅한 게 없어. 그죠? 그리고 채소값 너무 올라가지고 사 먹기 너무 힘들어. 그죠? 정말 애호박 한 대에 막 3,000원 나오고 시금치 한 대는 5,000원, 6,000원 나오고 명절 때 10,000원씩 하고 이러잖아요. 뭘 그럼 콩나물밖에 없는 거야. 콩나물이 그래도 제일 싸. 근데 유기농 콩나물도 비싸요. 그죠? 근데 시장 가면 콩나물 1,000원씩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다 중국산이죠. 이제 콩이. 다 유전자 변형 콩인 거예요. 이렇게 유전자 변형된 애들을 막 먹으면 우리 뱃속에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유기농 음식 그리고 유기농으로 만든 정말 잘 만들어진 음식이 있다면 그거를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 먹을 수 있어요? 없죠. 우리 막 비싼 저기 신라호텔 레스토랑 가가지고 한 끼에 한 15만 원, 20만 원 하는 셰프가 하는 음식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상응하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레시피 불러서 먹어요. 햄버거 시켜 먹고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모양은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플라스틱에다가. 근데 요즘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와요. 종이컵도 뜨거운 물만 넣어도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나와서 우리가 먹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의 뱃속의 아이들의 건강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도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얘기해요. 자, 좋은 거 우리가 12첩반상 그리고 좀 더 좋은 거 과학적으로 연구된 거 그래서 가성비 따진다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싼 완벽한 영양제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대부분은 이제 제품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한 끼의 식사로 대충 먹지 않는 누트리밀로 건강한 식단을 챙긴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보다 똑똑한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신 주수별로 또 추천해주는 영양제들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일단 보고요. 자, 여성의 생애 주기 편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나 여자로 태어났다. 다 태어났죠? 여자로 태어났다. 자, 태어났어요. 자, 10대를 거쳤다. 자, 20대를 거쳤다. 30대를 거쳤다. 40대, 50대 이상 거쳤죠? 자, 이 시기에 올 수 있는 다 질병들이에요. 이 시기에. 자, 이 질병만 알면 상담하는 거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누구나 다 평범하게 다 겪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지나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애들 태어나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 막 키우고 싶잖아. 그죠? 자, 전에 우리나라 평균 키가 굉장히 작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에 여행 오신 분들이 다 놀랜대요. 왜 이렇게 커요?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 더 큰 거 아시죠? 미국 평균 키보다 한국 평균 키가 훨씬 커요.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작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남자 아이들 평균 키가 176이 넘었어요. 여자도 170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황인종 맞죠? 황인종 맞아요? 백인 같아, 백인. 그죠? 너무 하얘졌죠? 오히려 백인보다 더 하얀 한국 사람. 이렇게 지금 막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은, 자, 내가 태어났어. 옆집에 엄마 아이를 낳네? 야, 여기서 이분한테 가서 제품을 전달하고 싶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하지? 이런 고민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는 많지 않은데 여기 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소리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애기 울면 싫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애가 몇 킬로 태어났어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럼 밥은 잘 먹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우유 수유해요? 분유 수유해요?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요 안에 해답이 있어요. 보통 신생아들 태어나면 출산하면 요즘 상주는 다 가죠. 상주를 다 가고 조종 끝나고 나서 3주, 4주 때 와요. 그러면 3, 4주 때 엄마들이 막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적응을 못해가지고. 옛날에는 집에서 애를 낳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애를 낳으면 애 낳고 나서 한 달 동안 엄마가 껴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팩도 별로 안 아파. 근데 조령 갔다 온 애들은 몸무게가 500g, 600g 막 늘어나니까 아령을 500g, 600g짜리를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다가. 그러니까 관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산모 도우미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 도움이 없다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 출산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조금 더 여유 내가 좀 친하신 분들은 아이들은 장내 위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 유산균 되게 좋은데 제가 선생님한테 두 개 한번 줄 수도 있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분한테 뭘 먹나 물어보는 거죠. 요즘은 거의 우유를 안 먹어요. 안 먹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분유를 먹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분만과 수술을 했어요? 물어볼 수 있죠. 수술했어요? 분만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자연분만 해야 되죠. 자연분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면역력 때문이에요. 우리 질 속에, 여성의 질 안에는 아이가 나오는 통로 안에는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밑으로 나올 때 온몸에 묻히고 먹기도 해요. 먹기도 해요. 이렇게 먹고 샤워하면서 나와요. 그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완전 무균 상태예요. 무균.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묻히고 나오면서 세상의 생물과 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니까 예방접종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나는 이제 이 좋은 균과 함께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 균이 많이 묻어있는 애들은 어떠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와도 다 방어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없는 제왕절개 애들은 붙이지 않았잖아요. 그 뱃속에 배로 바로 나오는 얘네들은 균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찬바람 한번 불면 콧물 나고 감기 걸려요. 그래서 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 유산균. 그래서 유산균을 주셔야 돼요. 근데 시중에 유산균 되게 많고요. 요즘에는 조리원에서도 아예 유산균을 다 줘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가서 먹이세요. 자, 이럴 때 어떤 균주가 제일 중요해요. 균주. 어떤 균주냐. 그래서 비피더스균하고 그다음에 락토바실러스균 두 가지 균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장에 소장에 작용하는 균. 그리고 실온에서 보관하는 거. 냉장 보관은 나오면 죽어요. 냉장 보관. 아직도 냉장 보관하는 유산균 드시고 계시다. 그죠? 네. 냉장 보관하는 거는 냉장고에서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걔는 화상 입어서 다 죽어요. 화상 입어서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잠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균주가 비피더스나 락토바실러스 균이 아니면 대장이나 소장까지 가지 않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균주 꼭 확인하시고 정말 잠까지 안전하게 살아가는 균을 먹이는데 대부분 요즘에 애들이 유당 알러지 많아요. 우유 알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우유 먹으면 막 갑자기 팍 부스트해요. 부스트. 그럼 얘는 우유를 못 먹는 애인 거예요. 그럼 우유를 먹여야 돼요. 근데 엄마가 젖이 없어. 그럼 이런 경우는 요즘에 수수분유가 나오고 수수분유 먹이는데 제가 모유 상담을 할 때만 해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유 아니면 분유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산균을 고를 때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대부분 유산균을 발효시키거나 증식시킬 때 유제품이 있어요. 유제품. 그런데 얘가 유당 알러지냐? 우유 먹으면 토하는데 그 안에 우유 성분이 들어있어. 그러면 유산균 안에 우유 성분이 들어있으면 그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약 처방받아요. 우리 애가 유산균 먹는데 자꾸 토해요. 그럼 지사제요. 진통제 막 이런 거 주잖아요. 또 약 먹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유산균에는 우유에서 증식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스균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너무도 좋은 유산균이에요. 저는 유산균 보고 대박. 근데 가격이 너무 싸.
보통 이런 분이 한 가지만 들어있어도 정말 병원에서 처방하는 유산균이라면 거의 7만 원, 10만 원 하거든요. 제가 아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던 분들 병원에서 유산균 처방받아요, 의사한테. 그럼 10만 원이에요. 그것도 한 가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산균 너무 싼데 유산균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들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발달장애나 ADHD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자기 정말 안 좋거든요. 걔네들은 설사와 변비를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되게. 그리고 엄마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왜냐면 애들을 계속 쫓아다닐 수 없잖아. 성인 될 때까지. 그래서 보육시설에 맡기면 항상 오늘 똥 어떻게 쌌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저 유산균을 해드렸더니 저한테 언니 살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나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한테 꼭 유산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또 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키가 작은 거, 성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보는 거예요. 집 아이가 5살이에요. 5살인데 그 5살 또래에 비해서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몇 프로 되는지, 얘가 앞번호 1번인지, 50번인지, 100번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보지만 되게 우리 엄마 아빠의 소망은 뭐예요? 엄마 아빠는 작지만 우리 아이는 180이 됐으면 좋겠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애가 밥은 잘 먹어요? 편식하지 않아요? 골고루 먹어요? 어떤 걸 먹어요? 하루에 똥은 잘 싸나요? 질문할 수 있죠. 자,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얘가 똥을 못 싸는구나. 아, 똥을 못 싸면 밥을 잘 안 먹나 보다. 아, 그럼 얘가 야채과일을 안 먹는구나. 다 답이 나왔죠. 그럼 또 저희 제품 추천해 줄 수 있죠. 바로 와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상담 안에서 정말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상생활 안에서 답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추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청소년이 왔어요. 자, 청소년이 가장 애들이 문제는 뭐예요? 막 여드름 2차 성징이 나가고 여드름이 나고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 중2병 건들지 말라고. 우리 옛날 김일성이 못 쳐들어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근데 요즘 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죠. 자, 폐경기 여성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자, 폐경기와 중이가 만났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폐경기가 맞아요. 자, 요즘 50대 이상이 많죠, 우리나라 인구가. 중학교 2학년도 더 많은 것 같아요. 5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이제 폐경기 많이 오죠. 이제 이 청소년기에는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여드름 나는 데 있고, 그리고 키 성장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애들 공부하니까 공부 1등부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공부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또 어떤 걸 추천해줘야 돼요? 종합 비타민. 무조건 종합 비타민이에요. 전부 다 골고루가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밥 안 먹기 때문에 밥 대신 밥 안 먹고 빵 먹잖아요. 빵. 그리고 글루텐 때문에 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쉐이크. 자, 그래서 헬스팩하고 부추리밀 어디서 상 받았어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우리나라 전체 전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1등 준 거예요. 이것만 먹어. 나는 헛짓 하지 말고 이거 먹어. 이것만 먹어도 평생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누워 계시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헛한 데 돈 쓰지 말고 이거 써.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안 먹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어야 되는 음식이 해당돼서. 그래서 이런 거만 잘 먹어도 월경성 증후군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궁근종 잘 안 생겨요. 우리가 코로나 접종하고 나서 여자들 자궁근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주변에 한번 보시면 여자들 생리불순, 자궁의 무록, 여자애들 4명 중에 거의 한 2명은 자궁의 군종을 한쪽에 다 보죠. 옛날에는 할아버지들도 막 떼내려고 의사들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사세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왜냐면 수술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켜보시면서 이제 가임기로 넘어가요. 임신하면 얘기했죠. 자궁 내막증, 내막이 막 자란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필요 없는 안 나와도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내막이 많이 생기면 이 자궁 안에 생겨야 될 그 내막이 어디 생기냐면 복벽을 뚫고 나와요. 나와서 장기에 붙어요. 장기에 붙어서 그
근데 자궁 내막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생겨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내막증이 너무 심하면 임신했을 때 전치태발이라고 자리를 태반 밑에 잡아가지고 그때 또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중년기 여성이 많아가지고 이제 출산하고 이제 중년기로 접어들었어요. 40대 이상. 40대 이상 중년기로 접어들면 문제가 이제 나 이제 애를 너무 큰 임신해가지고 요실금이 생겼어. 제 중년기를 못해. 뛰지를 못해. 계시죠? 난 중년기 할 때 기저귀 차야 돼.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몇 분 계시거든요. 못 뛰는 거예요. 이렇게 요실금이 생기죠. 그리고 성기능 장애도 생겨요.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보통 40대가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60이 다 됐거든요. 60이 다 됐는데 40대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40대. 너무 바쁘기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정신도 없었죠.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아침에 눈 뜨고 자고 그거를 반복했던 거예요. 지나고 났더니 50대네. 그래서 40대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여러분들이 미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50대는 이제 50대 중년 이후에 보면서 많은 병들이 생기죠. 자궁암, 유방암, 대사질환 많이 생기죠. 자, 이거는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앞에서 잘못 산 거예요. 앞에서 내가 관리를 못한 거야. 이제 중년기 이후의 질병은 내가 나의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의 건강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프고 평생 죽어야 돼? 이건가요? 아니죠. 자,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죽나 보다 이게 아니고 제 옛날 초등학교 때 저희 외할머니가 60세였거든요. 그때 완전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60살이면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좀 있다가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60살까지 살겠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살이 됐어요. 저희 외할머니 아니고. 그럼 어때요? 안 갔죠? 거의 예뻐졌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보가 없었어. 그 옛날처럼 그냥 그 할머니처럼 살았다면 똑같이 갔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얻으면서 이렇게 회춘하고 있는 거예요.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 왜? 1063이 101 뭐예요? 수명 연장의 키를 가진 영양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영양제를 먹으면 회춘하는 거예요. 세포가 재생되는 거거든요. 더 젊어지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올 수 있는 만성적인 질환들에서부터 타파하시면 돼요. 타파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년기, 노년기, 자궁이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궁이 빠지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한 70대 이후가 되니까 목욕탕에 갔는데 샤워하는데 밑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계란처럼 나오거든요. 자궁이 빠진 거예요.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이 빠지면 골반의 근육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자궁도 근육이 얘가 밑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임신하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늘어졌잖아요. 그럼 근육들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서 그게 문제가 돼요. 아까 자궁 앞에 뭐가 있었어요? 방광. 자궁 뒤에는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 그러면 자궁이 빠지면서 얘도 같이 딸려 내려와요.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요. 누구 왔는데 또 마요. 응아를 하고 왔는데 또 하고 싶고. 그리고 허리가 계속 아파요. 그래서 얘를 떼내는 수술을 하죠. 제가 수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궁 탈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기르는 운동도 하셔야 돼요. 50대 이후는 정말 근육이 답이거든요. 먹고 운동하고 요것만 하루 일과를 잘 보내셔도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임신기 영양은 이렇게 커진 거 보이죠?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막 너무 불편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불편하고 오줌도 자주 마려요. 그래서 임신기 영양결핍은 만성적인 영양을 가기 때문에 태아가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꼭 드시게 하셔야 됩니다. 꼭 드시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혈중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꼭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약처에서 임산부 영양소 선택 가이드를 내놨는데 여기 뭐 임신 초기부터 12주는 역사, 철분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다 써놨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헬스팩 드시면 돼요. 임신 초기부터. 우리가 입덧도 많이 하죠. 초기에. 나 1년, 출산할 때까지 입덧했다. 손 한번 드릴까요? 출산할 때까지. 그죠? 죽을 뻔했죠. 몸무게가 막 엄청 빠졌을 거예요. 그죠? 되게 건강해요? 네, 다행이에요. 자, 입덧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방어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너 나쁜 거잖아. 너가 들어오면 우리 애기가 위험해. 그러니까 너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반응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도 나한테는 새 생명이지만 얘는 나한테 어떤 존재예요?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 임신했을 때 얘를 막 나가라고 막 해. 그래서 막 유산기가 막 있다 없다 하죠. 그래서 불구하고 잘 버텨서 태어난 우리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태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를 주스별로 막 권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드셔야 돼요. 종합 비타민.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임신 20주가 되면 아까 뇌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3는 출산할 때까지 다 드셔도 돼요, 사실. 생선 맨날 먹잖아요. 그래서 맨날 드셔도 되지만 의사들이 혹시 출혈할까봐 많이 못 먹게 하죠. 36주가 넘어가. 근데 오메가3가 들어가면 피가 많이 묽어져요. 묽어지는데 분만할 때 출혈이 있죠. 그 출혈이 굉장히 피가 묽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늘어버려요. 그래서 출산할 때는 한 36주 이후에는 당분간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주 넘어서 출산을 하고 나면 바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영양제 잘 먹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보통 제가 산모 상담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임신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영양제 있죠. 누트리민, 헬스팩, 오메가3, 가마니탈진, 프로바이오틱. 요즘 알로엔즈 입덧 하시는 분들이나 위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알로엔즈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 애들 태어나는 애들 중에 골연화증 아이들 굉장히 많이 태어나요. 골연화증. 뼈가 호흡을 못해요. 뼈가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햇볕을 안 받아서. 자, 햇볕이 뭐가 중요해요? 햇볕이 비타민 D3, 그죠? D3, 비타민 D가 어디까지 들어와? 장에 들어와야 D3로 변해요. 그냥 비타민 D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D3 형태로 먹으라는 이유는 비타민의 햇볕을 받고 장까지 내려왔을 때 흡수됐을 때 걔가 D3로 바뀌거든요. 그 D3로 바뀔 때 중요한 건 또 뭐냐? 유산균. 유산균이 없으면 D3로 전환 잘 안 돼요. 유산균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유산균은 비타민 D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유산균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골연화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자, 임신 전에 굉장히 다이어트 많이 해요. 왜냐면 결혼식 하기 전에 예쁘게 사진 찍으려고 엄청 굶어서 살 빼가지고 결혼하고 임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햇볕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니까. 아니 선탠 나라 저기 햇볕 많이 나는 동네에 가가지고 선탠하고 와야 되는데 다 그냥 하얀 얼굴로 들어오잖아요. 하도 크림 많이 발라가지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태어날 때 골연화증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헬스팩도 권해주지만 이렇게 그 엄마가 야외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아내만 있어. 그러면 D3도 같이 추천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 남성분들한테도 비타민 D3 추천해 줘야 돼요. 요즘은 연관으로 밖에서 노동 안 하죠. 그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D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다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D예요. 그래서 D를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메가3, 알로엔즈. 그리고 저는 요즘에 또 하나 저희 회사에서 또 기반을 또 나왔잖아요. 코스. 아직 저희 샘플을 다 드셔보셨죠? 피부과에서 받으셔가지고 제가 왔는데 그것도 먹어봤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저는 왜 그걸 먹었을까요? 효소를 왜 먹었을 것 같아요? 살길래. 자, 이제 음식이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추천에 맛있는 거야. 그럼 맛있는 건데 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잖아요. 먹어야 되잖아. 먹고 나서 빨리 나가면 되거든요. 얘가 몸속에 쌓이지 않고 빨리 분해 녹여가지고 분해로 나가버리면 돼.
자, 그래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좀 대박이에요. 그냥 아침 저녁을 먹어봤거든요. 먹으면서 봤더니 먹고 정말 헤비한 음식도 있죠. 밀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먹고 나서 먹으면 바로 소화되면서 한 2시간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소는 태어날 때 저장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먹기도 해요. 이 식품 효소. 식품 효소는 어떤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 채소를 많이 쓰죠. 근데 유기농을 먹어야 돼요. 유기농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농약으로 다 커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농 채소를 많이 먹으면 효소를 따로 먹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에 유기농 채소가 너무 비싸.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저는 그냥 효소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효소를 먹었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위가. 그래서 태어날 때 효소를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요즘 태어나는 신생아조차도 효소가 부족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먹고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배 아파서 우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3주, 4주, 5주, 6주 애들이 영화 산통 있죠. 영화 산통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울어. 안아도 울고 누워도 울고 업어도 울고 나가도 울고 안구처럼 이런 애들 효소가 결핍돼서 많이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왔어.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신생아한테는 당장 이제 효소를 체험하기 좀 어렵지만 저는 나중에 실험을 해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저희들은 아니면 우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주셔도 돼요. 엄마가 먹어서 수유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효소를 먹는 거는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먹는데 어르신들이 침이 안 나와요. 자, 40대 넘어가면 살때 그래도 나와요. 50대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침이 말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막 건조해. 그럼 목이 계속 아프고 따가운 거예요. 가습기를 틀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다 보면 목감기가 자주 걸려요. 그런데 이 효소가 잘 분비되면 침이 잘 나와요. 어르신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입이 말라요. 말라가지고 항상 물을 우리가 자리끼라고 하잖아요. 항상 어르신들 보면 물을 갖고 가서 주무실 때마다 물을 조금씩 드세요. 입이 말라가지고. 근데 효소를 드시면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소화 안 되고 밥 조금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효소를 주시면 되는데, 자, 빵, 떡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저희 친정엄마도 보니까 밥 안 먹고 떡 먹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떡을 좋아하긴 하는데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많이 못 드시잖아요. 이럴 때 효소를 딱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엄청 잘 드세요. 먹고 나서 소화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말라가면 안 돼요. 마르시면 나중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서 누우시면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항암요법으로 했을 때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면서 체중이 빠지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암을 잘 버티시는 분들은 체구가 있는 분들이에요. 약간 체격이 있는 분들, 약간 퉁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암을 잘 버텨, 항암을 버텨내는데 마르신 분들은 항암을 1차, 2차 하면 거의 돌아가셔. 이게 못 버틴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약간 나이가 들수록, 50대 이상이 되면 너무 다이어트해서 표준 체중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표준 체중보다는 약간 과체중의 상태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게. 그러려면 밥을 너무 조금만 먹으면 점점 말라가겠죠. 그 효소가 안 나오니까 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효소를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도 마찬가지로 배가 너무 불러서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임신 중반 기후 돼서 임신성 당뇨에 빠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요즘에 임신성 당뇨 환자들 많이 늘었어요. 자, 임신성 당뇨 환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거대아예요. 거대아. 뱃속의 아이가 엄청 커요. 자, 보통 평균 우리 몸에 한 3kg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4kg, 4.5kg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태어났을 때 두살짜리.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도 당뇨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들이 효소의 역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드셔도 됩니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다음 수유 중에는 당연히 뼈골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수유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뼈골 안 빠지게 식사하는 거예요. 뼈골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뼈골이 안 빠지려면 뭐를 많이 먹는데요? 사골국? 뼈다귀? 아니면 뼈다귀 많이 먹는 게 있죠.
가지고 늘 사고를 항상 겨울에 우려놓죠. 우려놓으면 우리면 나중에 구멍이 송송 나죠. 자, 구멍이 송송 날 때 더 하얗게 나오는 거 아시죠? 송송 나서 끓이면 더 하얘져요. 그래서 더 하얘질 때까지 뽀얗게 나올 때까지 다 끓여. 5번, 6번. 그렇게 끓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쁘죠. 왜? 인이 나와요. 인은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요. 우리 콜라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콜라. 그래서 콜라 먹지 말라고 하죠. 그 인이 칼슘을 뺏어서 뼈를 나쁘게 해요. 그래서 사골도 오래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수유를 하면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면 임신한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수유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는 게 낫지 밥 먹는 것보다 이러면서 밥을 안 먹는 분도 많고. 근데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성장을. 그래서 끝까지 먹죠. 끝까지. 그래서 엄마의 뼈골까지 다 뺏어요. 그래서 수유 중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는 고단백, 고칼슘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고단백. 자, 밥 먹기 힘들어. 맨날 시켜 먹어요. 어제도 제가 산부 상담을 갔더니 시켜서 계속 드시고 집에서 밥을 하지 않아. 이렇게 드시는데 좀 너무 놀랐어요, 진짜. 아니 이렇게 먹어가지고 수유를 하겠다는데 영양제도 안 먹고 무슨 배짱으로. 그래서 영양제를 꼭 먹어야 돼요. 종합 비타민과 그리고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액티브 누트리션 있죠. 단백질 20g 들어있는 거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서 나를 위해서 먹는 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엄마를 위해서 드세요라고 하면서 안 먹어요. 자, 우리 아이 170, 180은 커야 되겠죠? 180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세요. 그 사람 입에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답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떤 걸 잘 먹어야 될까요? 칼슘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단백질과 칼슘. 왜냐하면 아이들은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은 세포 분할을 시켜요. 세포를 1개를, 2개로, 3개로, 4개로. 쪼개서 만들어서 얘가 180까지 커야 되는데 단백질 부족하네? 그럼 150 크다 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과 칼슘을 반드시 보충을 추가로 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기본에다가 이런 걸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유를 많이 하다 보면 엄마들이 변비가 많이 생겨요. 물이 계속 빠져나와가지고. 빠져나와서 변비 있는 분 많고요. 치질이 막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파이버 주사님 추가로 다 추천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 말리고 나면 전 말리죠. 제가 상담하는 내용인데 전 말릴 때 중요한 거는 왜냐면 이 아이의 개월수를 보는 거예요. 개월수.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주변을 싹 훑어봐요. 이 집에 상담할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큰 아이는 밥 잘 먹어요? 남편은 일찍 들어오나요? 식사는 잘해요? 요즘 고혈압 혼자 많이 쓰는데 괜찮나요? 의사씨랑 만나요?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다가 이제 엄마가 다녀할 시기가 됐는데 엄마가 살이 너무 많이 쪘네. 너무 많이 쪘어요. 그리고 아이가 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상담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상담? 네, 해줘 상담 해줘요. 해줘. 자, 임신해서 수유를 많이 해서 자, 어떤 분들은 수유하면서 마른 분도 있지만 수유하니까 마음 놓고 먹어. 그래, 애가 먹으니까 마음 놓고 먹어서 수유 중에 이식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 해독 상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수유를 할 때 막 돌까지 먹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2달이에요. 그리고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임신 중에 는 몸무게는 언제 빼야 된다 알고 있어요. 언제?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가 제일 잘 빠져요. 제일 잘 빠지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독과 같이 겸하면 건강 생기고 몸매 예뻐지고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2개월 때 체중이 많이 드신 분들 상담할 때는 이때 안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굶어서 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예쁘지 않게 빠져요. 그래서 예쁘게 빼려면 음식을 채워가면서 영양 채워가면서 빼야 S자 몸매로 엉덩이 빵빵하게 볼 빵빵하게 빠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해독이 들어가면 잘 돼요. 이렇게 해독해 주시면 되겠고 돌쟁이 좀 큰 애들은 8개월 이상 되면 아이들 이유식을 봐야 되거든요. 8개월인데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유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큰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잘 안 먹죠. 그러면 너무 먹이기 힘들어요. 쫓아다니면서 먹여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만 이런 아이들 기본은 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럼 장에서 유산균 먼저 1번은 항상 유산균. 유산균을 먹고 먹은 음식이 분해돼서 잘 빠져나가면 아이들은 배고프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그 책에 나온 이유식을 많이 해요. 교과서적으로. 그러면 바로 잘 안 먹거든요. 애들은 어떻게든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8개월 이상 된 애들은 저는 뉴트리밀도 많이 보내줬어요. 바닐라 뉴트리밀이 거기가 소이가 들어있거든요. 메이가 아니고. 그래서 8개월 이후식은 하루에 300ml 이상 먹기 때문에 그 300ml 이상 먹고 50g 먹어요. 너무 적게 먹어서 안 터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바닐라 뉴트리밀을 연하게 한번 먹여보고 아이가 반응이 어떤지 보시고 괜찮으면 먹이세요. 하루에 한 번만 먹여보세요. 한 스푼 정도만 계속 먹이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이제 엄청 잘 자라요. 그리고 잘 먹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도와준 적도 있고요. 그 돌쟁이 아이들 빈혈이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빈혈. 애들이 잘 안 먹어서 우유 수유만 한 아이들인 경우는 또 빈혈이 많거든요. 노을이 빈혈. 얼굴에 황당 온 것도 아닌데 애가 노을이 딱 보면 보여요. 황당. 얘는 아침에 왜 피부가 하얘야 되는데 그렇지?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 하얘. 하얀 애도 있어요. 빈혈. 그러니까 뭐 우리 소나기에 나오는 아이처럼 하얀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도 빈혈이에요. 자, 빈혈은 철분 결핍이에요. 결국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 결국 안 먹었다는 얘기죠. 그럼 돌쟁이들한테 충분히 권할 수 있죠. 뉴트리밀, 유산균 그리고 유산균 이렇게 권해주시면 돼요. 애들 잘 먹으면서 먹었던 애들 순식간에 갑자기 푹 쏟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항상 일상생활에서 다 권해줄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임신하고 수유하고 그리고 단유하고 육아 저만 한 거 아니죠? 여기 계신 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안에서 해답 찾을 수 있겠죠? 이 안에서 비즈니스로 가져가시면 돼요. 출산은 3월 끝나요. 키가 작아져요. 뼈골이 다 빠져가지고. 과거에는 산후풍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 몸조리몰에서 산후풍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몸조리 잘해도 산후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뭐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왜 산후풍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몸조리를 왜 100일까지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100일까지 여기 몸조리 하시는 분 계세요? 100일까지 몸조리 했다. 하셨어요? 시집 잘 가셨네요. 네, 되게 잘 가시고요. 저는 몸조리 14일 했어요. 14일. 네, 제가 출산하고 바로 14일 있다 출근했거든요. 그만 휴가가 없을 때라 가지고.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몸조리를 너무 잘하셔. 자, 몸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눈으로 애를 봐요. 애는 누가 봐요? 산모, 도우미, 이모님이 봐요. 근데 왜 산후풍이 왜 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산후풍이 오는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다 시켜 먹잖아요. 안 해 먹잖아요. 시켜 먹고 일손도 먹고 그리고 뭐 화장품, 파란이 들리는 화장품 쓰고 집에 가보니까 고불소 치약 쓰고 깜짝 놀라서 고불소 치약 쓰시는 분 있어가지고 아니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산후풍이 아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먹고 쓰고 바르고 이럴 때. 과거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자연요법으로 강했거든요. 저희도. 근데 저는 산후풍은 안 왔거든요. 그렇게 몸조리 안 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몸조리 잘하는데 다 산후풍이에요. 이게 식단 굉장히 식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산후풍이 오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걸 설명할 수 있겠죠? 설명할 수 주시면 돼요. 자, 임신부들 체중 너무 많이 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임신부 체중 증가는요. 내가 평균 몸무게에서 8kg에서 10kg가 늘면 돼요. 8kg에서 10kg. 나 몸무게 10kg 이상 늘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15kg 늘었다. 15kg. 우리 스폰서님 15kg 늘으셨어요. 자, 15kg 늘면 애기가 몸무게 한 3.5kg 이상 나와요. 네. 보통 우리가 평균 몸무게에서 15kg 늘면 3.5 이상 나오고요. 8kg에서 10kg 늘면 2.8에서 3.2 정도. 자, 이 정도 나오면 떡이 좋은데 15kg 늘면 애 낳고 나서 어때요? 몸이 코끼리. 하마가 다리 뒷감 갖고 있죠. 굉장히 많이 부어 있어요. 그럼 이 부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못 빼면 뭐 돼요? 살. 2개월 안에 못 빼면 살 되는 거예요. 2개월 안에 빼야 돼. 어떻게 잘 빼야 돼요? 답은 2개예요.
기가 막히게 하던가 해독을 잘하던가. 자, 모유수유 하면 저절로 해독이 돼요. 그냥 빠져요. 자연스럽게 빠져.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몸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해독을 보내주셔야 돼요. 자, 이때 안 빼면 평생 이 몸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이 몸으로 살고 싶니? 이렇게. 자, 그래서 체중이 늘지 않게. 체중이 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몸무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임산부 Q&A 제가 적어봤어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임산부들한테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영양제 왜 먹어야 해요? 자, 여기에 답해 주실 분 해드릴게요. 자, 영양제 왜 먹어야 돼요? 자, 용감하게. 네?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네. 또 다른 답 주실 분. 영양제 왜 먹어야 돼요? 자, 건강하게. 네, 맞아요. 맞는 답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임산부요. 네. 네, 맞아요. 영양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맞아요. 자,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뱃속의 아이가 건강한 완전체로 나와요. 건강한 완전체. 뭐가 하나 빠져서 나와. 그죠? 모든 장기가 정확히 완벽해야 되고, 그리고 뇌 성장까지도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제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필수예요, 필수. 아셨죠? 그래서 만나는 누구 임산부다 왜 안 먹는 거야? 자신 있어? 너네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이라는 자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셔야죠. 자신 없으면 먹어야죠. 그죠? 뱃속에 물려 보이지도 않는 아이인데.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럼 수유 중 영양제는 어떤 제품으로 먹어야 할까요? 수유 중.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정답이에요. 네, 정답인데, 자, 글루코사민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해 주세요. 왜요? 글루코사민. 뼈골 빠져가지고 관절이 너무 아파요. 자, 제가 엊그제 제 여동생이 유럽 여행 갔어요. 갔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이 돌아갔어요. 빈 거예요. 넣어서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제 여동생이 글루코사민이라고 막 엄청 생기가 한 푼 막 들고 간 거예요. 가서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오늘 여행 못하겠다 민폐다 이러고 그날 당일날 넘어진 날 글루코사민 6알 마그네칼딘 5알 바이오오메가 13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그래도 아파가지고 나는 이제 못 받겠구나 하고 포기했었는데 걸으니까 별로 안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무사히 다 마치고 왔어요. 너무 대박 아니에요? 자, 글루코사민이 너무 좋아요. 이 글루코사민은요 해열 진통 소염제. 해열 진통 소염제. 자, 우리 집에서 아이가 열나면 뭐 먹여요? 시산제, 오메가. 그리고 또 약으로 해열제 먹이죠. 어떤 해열제? 타이레놀 먹이죠. 부르펜과 같은 효과예요. 글루코사민. 자, 타이레놀은 해열, 열만 떨어져요. 근데 부르펜은 해열 진통 소염제. 근데 이거와 유사한 게 글루코사민인데 차이점은 뭐예요? 합병증이 있다 없다. 그죠? 몸에 쌓여서 독성이다 천연이다. 이 차이예요. 그럼 내가 독성 쌓이는 걸 먹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부르펜을 먹고 간이 망가지는데 신장이 망가지는데 부르펜을 먹여야 되겠어요? 아는데? 그죠? 우리 정보 받았잖아요. 그러면 글루코사민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유 중에 만약 관절이 힘들어 이런 분들한테 글루코사민, 마그네칼딘, 그 다음에 프로틴, 헬스를 다 보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수유 중 해독해도 될까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변비가 있으면 하이버지 먹이면 되겠죠? FS 주셔도 됩니다. 뼈마디가 시리고 아파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요. 우리 아이가 잘 안 자라요. 다 뭐예요? 유산균, 기본 유산균. 그 다음에 프로글루카민 주셔도 돼요. 그죠? 아연 부족한 애들 많이 아프죠?
그러면 애들이 열나고 아프다. 열이 막 나. 지금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열이 나네요? 그럼 뭐 주면 될까요? 코라바도 시사인데 또 잘 안 먹어. 1,300원. 그럼 뭐 주면 돼요? 부스터 C.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는요, 수액이에요, 수액. 링겔이에요, 링겔. 병원에 가면 열나면 링겔 꽂아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게 미네랄 워터예요.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너무 뒷부터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자마자 제가 간호사 할 때 가면 링겔 꽂아주고 기내는 표도당 주면서 우리는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제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네랄 워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면 계속 애들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럼 탈수된단 말이에요. 탈수되면 또 탈수열이 또 나요. 열이 안 떨어져요. 그게 탈수열이 나지 않도록 계속 미네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물만 먹으면 안 떨어져요. 미네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탈수가 많이 되면 K가 부족해서 심장 발작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네랄 워터에 다 들어있죠. 한류랑 들어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미네랄 워터는 열 나는 아이들, 땀을 말리는 흘리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미네랄 워터,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한테 이런 거 보충하시면 되고요. 아토피가 있어요. 많죠? 옛날보다 많지 않아요. 2006년도에 아토피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때는.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발견한 건 유산균이었어요. 유산균으로 치료할 수 있구나. 유산균 막 처방했어요. 근데 그 유산균 중에 가장 최고는 어디 거다? 유산화 유산균입니다. 두 가지 분수가 다 들어있고 아토피의 원인인 유제품이 안 들어있다. 아토피의 원인 유제품이에요. 유제품. 우유, 밀가루 다 못 먹게 하잖아요. 우유에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 글루텐 단백질이 장벽을 다 막아서 영양소를 흡수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해하는 게 지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효소. 자, 글루텐 단백질과 그런 밀가루와 단백질을 잘 분해해서 똥으로 빼버리는 거. 그죠? 이게 독소가 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유산화 효소예요. 그래서 아토피에 좋은 거. 나와도 이제 저 먹이면 돼요. 효소. 자, 대성부진 영양소 결핍에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대성부진 예방접종을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TV에 내 간과하더라고요. 전 접종 안 해요. 왜냐면 계속 바이러스 들어오면 어때요? 내 몸에 어딘가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나한테 악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예방접종 하는 것보다 영양제 먹는 게 더 나아요. 내 건강에. 그래서 지금은 예방접종을 독감 예방접종하고 막 하라고 막 문자 오고 해도 전 접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0세가 넘으면 모든 인간한테 암세포, 모든 질병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해부해보신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6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다. 누구나 해부를 하면 암세포 없는 사람이 없더라. 그거를 발견해서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 살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갑상선약 먹으면 영양제 먹어도 됩니다. 자, 어떤 약을 드셔도 먹어도 돼요. 더 많이 먹어야죠. 그 약의 부작용을 분해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건 영양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드실수록 영양제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자꾸 먹을수록 영양제는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왜? 건강하고 오래 살고 늙지 않고 살려고요. 아프지 말고 살려고. 그런 겁니다. 자, 영양은 너무 젊어지다. 지금 40인데요. 더 젊어졌어요. 작년에 지금 40인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네, 이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잘 없군요. 자, 이게 봐도 될까요? 영상? 네, 볼게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금융보험 관리 부장이었어요. 연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연금 받죠? 자, 연금을 요즘에 이제 문제이거든요. 좀 빨리 받을까 늦게 받을까 막 이런 논쟁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10년 안에 생존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미쳐서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그 연금 받는 시점이 64세잖아요. 그럼 74세고 안에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돌아가신다는 건 의미는 뭐냐면 병사죠, 병사. 건강한 게 아니고 질병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면 내가 연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깝잖아. 그동안 낸 게. 그죠? 더 오래 건강한 삶을 하시려면 그 연금을 받기 위해서도 내 삶의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될 거예요. 우리한테 기회가 난 기회야 하고 오지 않아요. 기회가 기회인지 알고 저희가 잡았다면 다 부자가 됐겠죠. 그리고 다 성공했겠죠. 하지만 다들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아니면 지금 앞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제 삶이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에 와 있고요. 저는 이 직급을 오면서 좋았던 건 저 아이들한테 상속된다는 거였어요. 상속. 자, 제가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3억을 엄마한테 받아.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고 끝이 아니고 계속 또 준대. 3억뿐만이 아니고, 그죠? 너무 좋겠죠? 저는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회를 만나서 아이들한테 그걸 물려줄 수 있게 되었고요. 한 달 전에 저희 큰딸이 결혼하고 나서 식장에서 예식비로 한 1,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예식비 밥값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축의금 받은 걸로 정산하죠. 저는 가서 제가 카드로 20분 긁었습니다. 네, 멋있죠? 자, 이런 엄마가 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길. 자, 내 삶을 그냥 평범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삶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갔으면 좋을 건데요. 20대, 30대, 40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내 삶의 여정이 모든 게 기회로 이용한다면 우리 리더님들의 성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모두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